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8,511명으로 4회째 10,000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재유행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데 특히 BA.5 변이의 비중이 급증하면서 돌파 감염과 재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풍토병이었던 원숭이 두 척이 미국과 유럽을 넘어 전 세계 50여 개국으로 확산했습니다. WHO는 두 번째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급의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계 최초로 수학계 노벨상의 필재상을 받은 허준희 교수가 수학의 매력은 공동 연구에 있다며 끊을 수 없는 중독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필재상 수상 사실은 올 초에 알았으며 자신은 학창시절 수포자는 아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대학 팀들이 만들어 누리호 성능검증 위성에 실렸던 4개의 큐브 위성이 모두 성공적으로 사출됐습니다. 일부는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까지 성공하면서 앞으로 안정화 기간을 거쳐 한반도 지형과 대기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유럽의회가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투자 기준인 텍소노미에 포함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앞서 유럽의회 상임위원회 두 곳은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텍소노미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통과시켰지만 본회의에서 바뀌었습니다. 현재 감소세였던 이 확진자 발생 규모가 증가세로 전환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처럼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환자도 18,511명으로 전날보다 800여 명 줄긴 했지만 이전 같은 요일과 비교하면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주 전보다는 8,900여 명, 2주 전보다는 11,000여 명이나 늘어난 수치로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급증세 없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전날보다 5명 줄어든 56명으로 26일째 두 자릿수를 지켰고 사망자는 10명 늘었습니다. 정부가 1, 2차 방역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일부 잘못 지급된 의심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건의 환수 작업에 나섰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지급 의심 사례 3,800여 건이 확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사전 통지한다면서 해당 사례가 실제 오지급인지 추가 확인된 뒤 지원금 환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데 매출 감소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오지급 의심 사례에 포함됩니다.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은 올해 2월 23일부터 지급됐습니다. 네, 최근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폐렴과 장염 같은 감염성 질환이 증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우리 아이들 의료재단이 지난 5, 6월 산하병원 2곳을 조사한 결과 감염성 질환 진료가 1,3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폐렴은 50%, 장염은 143% 늘었습니다. 폐렴은 아데노바이러스나 파라인플루엔자 등의 호흡기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파라인플루엔자의 경우 지난해에는 한 건도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에는 109건이 검출됐습니다. 장염은 노로바이러스,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등에 감염돼 복통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네, 오랫동안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풍토병이었던 원숭이 두창의 글로벌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벌써 50개국 이상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됐는데요. WHO가 두 번째 긴급회의를 열고 코로나19와 같은 급의 비상사태를 지정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 이상순 기자입니다. 지난달 동남아에서 원숭이 두창 첫 감염 사례가 보고된 싱가포르에서 이번엔 지역 감염도 발생했습니다. 첫 사례는 싱가포르를 다녀간 영국인 항공 승무원이었지만 어제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45세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지난 5월만 해도 미국과 유럽이 중심이었는데 그새 확산세가 가팔라졌습니다. Across the world, there has now been more than 6,000 cases recorded in 58 countries. Testing remains a challenge, and it's highly probable that there are a significant number of cases not being picked up. WHO는 결국 이달 18일쯤 긴급회의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에 대한 PHEIC,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I plan to reconvene the emergency committee so they are updated on the current epidemiology and evolution of the outbreak and implementation of countermeasures. WHO는 지난달 23일 첫 긴급회의에선 PHEIC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PHEIC는 WHO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과 관련해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입니다. 현재는 2020년 1월 말 PHEIC가 발령된 코로나19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천연두와 증상이 비슷한 원숭이 두창은 지난 40여 년간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었습니다. WHO는 또 최근 2주 동안 코로나19 감염이 세계적으로 30% 이상 급증했다면서 미국 화이자사에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생산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데 이어서 오늘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는 비가 잠시 쉬어가고 다음 주에는 집중호우가 내리는 등 다시 장마 전선이 활성화되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무더위에 밀려 소강 상태를 보였던 장마가 다시 찾아옵니다. 오늘 오후 중서부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산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고 150mm가 넘는 가장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남부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7일 오후부터 8일 새벽 사이 서쪽에서 접근하는 강한 비구름대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가량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심한 무더위 기세는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폭염경보가 약화하거나 주의보가 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맛비가 그치는 주말과 휴일에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높아진 습도에 무더위 강도가 더 심해져 온열 질환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장마 전선이 활성화하며 올여름 들어 가장 심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남쪽에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서쪽에서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며 우리나라 주변에 그 경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서로 길고 좁은 띠 형태의 정체 전선이 만들어지는데 게릴라 호우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시간당 50mm 또는 극한으로는 80mm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더라고요. 한두 시간만 비가 이어져도 침수와 산사태 등 비 피해가 나타나는 수준으로 강한 비구름이 지역을 옮겨다니는 게릴라 호우가 될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무더위와 호우가 반복되는 변덕스러운 날씨는 다음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불볕더위에 올여름 식중독 발생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통계를 보면 지난달 식중독 신고 건수는 53건으로 지난해 6월 29건보다 1.8배 늘었습니다.
올해 신고 건수는 아직 조사 분석이 마무리되지 않은 잠정 통계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도 상당한 규모입니다. 6월 건수만 놓고 보면 지난 2007년 56건 이후 15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식중독 신고가 급증한 이유로는 일찍부터 무더워진 날씨가 꼽힙니다. 이른 더위가 시작된 지난 5월에도 식중독 발생이 53건 신고됐는데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습니다. 환자 규모로 보면 지난달 1,198명에서 5월 650명의 2배 가까이 됩니다. 대규모 식중독이 발생한 영향으로 시설별 건수로 보면 음식점, 학교의 집단급식 순으로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비누로 손 씻기, 충분히 가열하기, 조리기구 구분 사용으로 교차 오염을 방지하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6일 최대 전력 수요가 지난해 연중 최고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력거래소는 6일 오후 6시 기준 최대 전력 수요가 9만 1,938메가와트로 지난해 7월 27일 오후 6시 9만 1,141메가와트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예비 전력은 8,021메가와트에 그쳤고 공급 예비율도 8.7%에 머물렀습니다. 6일 전력 수요는 기록적 폭염이 닥쳤던 2018년 7월 24일에 9만 2,478메가와트 이후 역대 두 번째 기록입니다. 전력거래소는 전국적인 폭염특보와 불쾌지수 상승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 여름철 전력 예비율이 최저 5.4%에 그치는 등 상황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라며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계 최초로 수학계 노벨상의 필즈상을 받은 허준희 교수는 수학의 매력은 개인이 아닌 공동 연구에 있다며 끊을 수 없는 중독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필즈상 수상 사실은 올 초에 알았으며 자신은 학창시절 수포자는 아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취재의 양회영 기자입니다. So the next awardee is Jun Ha from Princeton University. 한국계 최초로 필즈상을 받은 허준희 교수. 핀란드 현지 시각으로 아침 8시였지만 밝은 얼굴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허 교수는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수학의 매력도 공동 연구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끊을 수 없는 중독성이 있어서 수학의 매력에 10몇 년 전에 빠진 이후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즈상 수상 소식은 올해 초에 미리 전해들었다면서 의외로 차분했던 가족의 반응도 전했습니다. 네, 필즈상 수상 소식은 올해 초에 처음 들었는데요. 좀 밤 시간대이기도 하고 아내는 자고 있는 중이라서 10분 정도 고민하다가 깨워서 했는데 아내는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바로 다시 자더라고요. 자신이 수포자였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와전된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수학 성적이 좋았을 때도 있고 좋지 않았을 때도 있지만 항상 중간 이상은 했기 때문에 수포자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고요. 또 자신은 한국에서만 수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며 수학과 같은 기초 학문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단기 성과에 목매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젊은 수학자들이 부담감을 느껴서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자유롭게 즐거움을 쫓으면서 허 교수의 석사 시절 지도 교수였던 김용훈 교수는 한국 교육 시스템의 아쉬움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들이 재능을 좀 더 빨리 발견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린 나이부터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이제 허준희 교수가 4년 전, 8년 전에 받을 수 있었던 필드상이 아닌가. 허준희 교수는 오는 8일 입국한 뒤 여느 때처럼 한국에서 여름을 보낼 예정입니다. 또 오는 13일에는 필즈상 수상과 관련해 대중들을 위한 해설 강연도 나설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누리호가 우주에 올려놓은 성능 검증 위성은 국내 대학팀들이 만든 큐보 위성을 우주에 분리하는 임무를 갖고 있었는데요. 4개의 큐보 위성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사출됐고 일부는 양방향 교신까지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주 공간에 안착한 젊은이들의 도전을 최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누리호 성능 검증 위성에 실린 4기의 큐브 위성 가운데 가장 먼저 분리된 건 조선대 팀의 큐브 위성입니다. 무게 9.6kg으로 탑재된 큐브 위성 가운데 가장 무거웠지만 사출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조선대 팀은 사출 11시간 만에 위성의 상태와 배터리 잔량 등에 대한 정보를 수신했습니다. 무게가 가장 무거운 위성이 사출이 되게 되면 그 성능 검증 위성의 동적 특성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 위성을 가장 먼저 사출을 하고 안정화를 찾는 다음에 그 다음 위성들을 사출한다라고. 이후 지난 1일에는 카이스트, 3일 서울대, 5일에는 연세대 팀의 큐브 위성이 차례로 사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카이스트와 서울대 팀의 큐브 위성은 지상국과 위성 간 양방향 통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지상국이 내린 명령에 따라 위성이 상태를 바꾸고 모든 기능이 정상적이라는 신호까지 보내온 겁니다. 초기에 사출되고 나서 안테나 전개가 안 돼서 신호가 약했던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칫하면은 위성과의 통신이 아예 두절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그 사출 다음 날에 지상국에서 그 안테나 전개를 하라는 명령에 위성이 잘 응답을 해서 양방향 교신에 성공한 큐브 위성들은 앞으로 길게는 2달 정도 기능 점검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에는 하루 4-5번 지구를 돌게 되는데 이 가운데 2번 우리나라 상공을 지날 때 지형과 대기 환경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 과기정통부가 모집한 큐브 위성 경진대회에 작은 계획서 하나로 시작된 대학팀의 큐브 위성 프로젝트. 그 아득했던 꿈은 세계 최초로 발사체가 아닌 위성에서 사출돼 우주 궤도에 오른 데 이어 실제 과학 임무 수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유럽의회가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 분류 체계 텍소노미에 포함하는 방안을 가결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해당 분야에 대한 유럽 녹색 금융의 투자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동환 기자입니다. 유럽의회가 현지 시간 6일 친환경 투자 기준인 텍소노미에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는 방안을 가결했습니다. That means that Parliament has not objected to the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of 9th of March 2022. 앞서 유럽의회 상임위원회 두 곳에서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텍소노미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본회의에서 포함시키는 것으로 최종 결론 냈습니다. 텍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의 범위를 정리한 것으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이에 포함시킨 것은 친환경 그린 에너지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EU는 지난 2020년 처음 텍소노미를 발표했을 당시 온실가스 배출과 방사능 폐기물을 이유로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아니더라도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과도기적 에너지도 필요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발휘했습니다. 다만 신규 원전은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하고 2050년까지 고준위 핵 폐기물 처분장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원전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 등은 한숨 돌리게 됐지만 탈원전을 표방하고 있는 독일 등은 이번 결정을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Ungeachtet des Abstimmungsergebnisses bleibt die Bundesregierung bei ihrer Position und betrachtet Kernenergie als nicht nachhaltig. 이번 결정은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20개국이 거부하지 않는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텍소노미가 친환경 녹색 투자의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원자력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자장면과 칼국수, 김밥 등 주요 외식 품목 8개 가격이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인 참가격을 보면 자장면 가격은 지난 1월 5,769원에서 6월 6,262원으로 8.5% 올랐습니다. 칼국수는 6.4% 올랐고 김밥도 6.3% 오른 2,946원을 기록했습니다. 냉면은 9,808원에서 1,269원으로 4.7% 상승했고 삼겹살도 4.7% 올랐습니다.
이들 품목을 1년 전과 비교하면 모두 5% 이상 상승했으며 특히 자장면 가격은 16.2% 뛰었습니다. 네,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특성상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업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특히 PC방이나 노래방 점주들은 임대료보다 비싼 전기요금을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손님이 뜸한 오전에도 에어컨 4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손님 끊길까 봐 가동을 멈출 순 없습니다. 지금 이번 달 들어서면서 이제 폭염이다 이제 뭐 장마다 해가지고 지금 뭐 아침부터 이제 저녁 24시간 지금 풀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좌석 80여 개 규모의 매장 월세가 300만 원 초반인데 지난달 전기요금은 2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에어컨을 절반만 켰는데도 이 정도니 전기요금이 오른 상황에서 풀가동하는 이달엔 얼마나 나올지 한숨부터 앞섭니다. PC방 업주들의 부담이 커지자 가맹점주들에게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해주겠다는 곳도 생겼습니다. 전기료 인상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드린다면 가맹점주님들이 조금이나마 좀 힘드신 상황에서 힘을 좀 가져가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홍대에서 24시간 코인 노래방을 운영하는 경기석 씨도 이번 달 청구될 전기요금 고지서가 걱정입니다. 누진세가 풀가동하게 되면 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최소 150에서 그 이상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전기세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되고 우려스럽고. 정부는 한국전력의 누적된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입은 피해가 다 회복되지 않은 지금 꼭 요금을 올려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24시간 업종은 차등요금제를 적용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4분기 공공요금 추가 인상을 예고한 상태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걸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기름값 급등에 따른 조치로 이번 달부터 유류세를 37%까지 인하했지만 가격을 여전히 비싸게 받는 주유소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합동 단속반을 꾸려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산업통상부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주유소 시장 점검단을 구성해 서울 시내 고가 판매 주유소 점검에 나섰습니다. 첫 점검 대상은 종로와 구로, 서초구에 있는 고가 주유소 3곳입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598원. 점검단은 유류세를 37%나 인하했는데도 가격이 이렇게 비싼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주유소 측은 인하 전에 공급받은 물량이 아직 남아있다고 해명했고 점검단 역시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된 제품이 입고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이 비싼 만큼 유류 판매량이 적어 재고도 오랫동안 쌓이게 된 것 같다고 점검단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합동점검단은 이번 주에만 4차례에 걸쳐 수도권에 있는 주유소 10곳을 현장 점검하고 앞으로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정유사를 상대로도 공급 가격을 매일 점검하고 정유 공장과 저유소의 수급과 품질 현황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점검단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유류세 20% 인하 당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주유소를 점검한 적은 있지만 전국 주유소를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유소 기름값은 자율로 돼 있지만 가격 짬짬이나 탈세가 적발된다면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유소협회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가격 인하를 위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으로 인하는 보행자 사고에 기본적으로 차량 과실이 100%로 적용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 보호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하는 등 과실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협회는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과실 비율 정보 포털에 올리는 등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네, 기계는 수많은 부품들이 모여 움직이는데 이 중 무엇 하나가 잘못되면 작동을 아예 멈추기도 하죠. 그래서 각 부품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금속에 인공지능을 심어 부품의 고장이나 이상을 스스로 감지하는 기술을 개발한 정임도 유니스트 기계공학과 교수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